네, 다시 왔죠? 17쪽, 우리 17쪽 문법의 그 긴 지문을 한번 읽고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문법 요소가 있나, 어떤 문법 개념이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음절은 한 글자를 말하고 종성은 우리가 받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 랑 하면은 이 랑의 이응이 종성이 되고요.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전부 다 소리를 못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우면 음절의 끝에서는 소리가 가, 느, 다, 란, 물, 방, 울 7개밖에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꽃 하면 치읓이잖아요. 치읓은 츠 이 발음인데 얘는 소리를 내면 꽃에서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 앞 가면 프 발음이 아니고 비읍으로 발음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따져보면 7개로 제한된다라는 것을 퍼뜩 떠올리면 좋다. 두 번째, 기억. 음절의 종성에서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으로 교체가 되고 음절의 종성에 자음, 군이 올 때에는 여기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 이런 것들 또 종성의 자음, 군, 탈락 이런 것들 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연음, 초성, 제음가대로 발음된다. 이 말들이 굉장히 다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학습이 좀 필요한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움이 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마찰음, 파찰음, 파열음, 된소리, 거센소리, 해사소리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자음의 체계표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자음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자음인데요. 그때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게 체계표거든요. 그래서 자음 체계표는 비읍, 디귿, 기역, 지읒, 시옷, 히읗,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쌤이 이걸 잘 그리려나 모르겠네. 분필이랑 좀 다르다. 요렇게 다음에 요렇게 했고요.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 하나 더 긋고 여기 그래서 쌤은 요거를 이제 바다가 좋아, 마늘이 좋아. 그래서 이제 바다가 수업 시간에 쌤이 설명 좀 했었지. 좋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바다가 비읍, 디귿, 기역. 좋아는 이렇게인데 지읒 있잖아. 지읒 있고 이 오를 요렇게 시옷처럼 쓴 거야. 그 다음에 히읗 쓰고 그 다음에 바다 가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 마늘을 먹잖아. 마늘이니까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좀 웃기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쉽게 기억이 나면 좋겠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읍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얘는 입술이고 얘는 잇몸이고 지읒은 센 입 천장이고 기역은 여린 입 천장이고 히읗은 우리가
목청이다 해가지고 요거는 좋은 기관이야. 입술, 잇몸, 센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비읍은 소리를 어떻게 이제 만드냐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폐에서부터 공기를 팍 터뜨려. 팍 이런 식으로. 지읒은 파, 찰음이라 그래. 왜냐면 이게 터뜨리기도 하면서 마찰도 한다는 거거든. 시옷, 히읗이 마찰음이야. 그러니까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 사이에 있어서 터뜨리면서 마찰한다. 미음, 니은, 이음은 비음인데 이 비자가 코 비자야. 즉 공기가 코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말을 발음해 보면 입을 다물고 말을 발음하면 코를 손에 대면 따뜻해짐을 알 수가 있어. 유음은 리을이 이제 유음이라고 하는데 유자가 이제 흐를 유자여가지고 혀 양옆으로 공기의 흐름이 자연스러워.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다른 것들은 못한다. 자, 일단 그래서 비읍은 입술 위치이고 파열음이다까지 나왔잖아. 그 다음에 비읍과 쌍비읍, 피읍, 디귿, 쌍디귿, 티읕, 기역, 쌍기읍, 그 다음에 이제 쌍기역, 키읔, 그 다음에 지읒, 쌍지읒, 그 다음에 치읒,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이렇게 했을 때 요것들은 우리가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의 대립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녹색 해가지고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안울림 소리라 그러고, 얘네들 4개 노란 양말은 묶어서 울림 소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대가 안 울리고 성대가 울리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비읍은 이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 빨간색으로 할까? 만약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읍은 어떤 체계가 있냐 하면은 얘는 위치에 따라 입술 소리이고요. 방법에 따라 파열음이고, 소리의 세기, 요건 이제 소리의 세기거든요. 소리 세기에 따라 예사 소리이고, 또 성대의 울림, 안 울림에 따라서 얘는 안 울림 소리입니다. 안 울림 소리는 한자어로 무성음이라고 합니다. 울림 소리는 이제 유성음이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음 하나하나마다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이거 하나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체계표를 통해서 공부한 거니까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기왕에 공부한 김에 여러분들이 자음과 이제 짝이 되는 게 이제 모음 체계표잖아요. 모음 체계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음 체계표도 같이 한번 이제 공부하면, 모음 체계표는 이제 우리가 모음 체계표라고 하면은 이중모음을 제외한 단모음을 모음 체계표 안에 집어넣어요. 단모음은 10개예요, 10개. 그것이 이제 키, 위, 제, 외, 해, 금, 붕, 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글자에 키, 위, 제, 외, 해, 금, 붕, 말씀드린 글자에 모음만, 키역, 제, 이, 모음만 이렇게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반 잘라서 앞쪽이 전설 모음, 뒤쪽이 후설 모음. 혀의 왼쪽이 앞쪽, 뒤쪽, 앞뒤. 그 다음에 또 반뚝 잘라서 얘는 이제 에는 입술이 모양이 좀 이제 평평해지는 평순.
위, 외, 우, 오는 입술이 둥그러지는 원순. 그러니까 우와 오가 입술이 둥그러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또다시 평순, 원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고, 중, 저모음 이렇게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있어서요. 그래서 기준을 살피자면 이 전설과 후설은 묶어서 혀의 위치라고 하고, 평순, 원순은 묶어서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고 둥글고입니다. 그 다음에 고, 중, 저는 혀의 높이가 높고 중간이고 낮고, 그러니까 혀의 높이가 저몸일수록 입은 더 크게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릴 수밖에 없다. 더 벌린다. 혀를 내리려면 아 해보세요.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 거잖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유감스럽네요. 선생님 영상 이거 나중에 할게.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여기 보면 이제 니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라고 했는데요. 요거 한번 볼까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끝소리는 이제 7개로만 훈련한다는 거잖아요. 가, 느, 다란, 물, 빵, 올. 만약에 예를 들면 꽃 같은 경우는 이 치읓이죠. 꽃, 디귿이에요. 그럼 얘는 치읓이 디귿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뀐 걸 우리가 용어로 교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자음군 단수나 여기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래서 자음군이라는 거는 자음이 둘 이상 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종성의 자음이 둘 이상 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하면 리을 기억은 우리가 끝 종성의 받침을 리을 기억으로 동시에 발음할 수가 없거든요. 다르르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리을 기억 중에서 기억이 남고 리을이 없어진 거를 우리가 탈락이라고 전문 용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음군이라는 거는 종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것을 자음군이라 그러고, 단순화라는 것은 동시에 발음할 수 없으니 하나가 탈락하는 것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합니다. 우리 입의 법칙상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무엇을 닦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닦다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받침의 이 쌍기역을 이거 기억 하나 탈락한 거 아니야? 자음군 단순화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쌍기역은 우리 여기에 보시면 쌍기역은 당당하게 하나의 음운으로서 자음체계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자음이라고 할 때는 하나의 음운이 아닌 거야. 서로 다른 음운이 두 개 겹친 거야. 그러니까 쌍기역은 기역 합친 것이 아니라 원래 쌍기역 하나의 음운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가 되는 것으로 봐야지 탈락으로 보면 곤란하다. 이게 좀 헷갈릴까봐 쌤이 좀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갑 같은 경우는 시옷이 탈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안고 같은 경우는 안고 해가지고 꼬가 이제 된소대기인데 우선
니은, 지읒이 니은으로 갔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읒이 없어져야지만이 니은 발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지읒이나 비읍, 시옷, 릴 기억은 여기 자음체격표 안에 없어요. 즉 하나의 의문이 아니고 2개의 이상의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끝소리 규칙과 장군 단순화는 같이 종성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변동이라서, 그런데 끝소리 규칙은 교체이고 단순화는 탈락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 예가 있는데 정확하게 구별합시다. 쌍기역은 자음체격표 안에는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에 탈락할 수가 없다. 바뀌는 것이다.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것이지 두 개가 하나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까지 설명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좀 있다가 시작할게요. 네, 동호쌤입니다. 4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모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모음체계표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자음 모음 할 때 모음이고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형태소라는 거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가 개념이고요. 형태소 종류 중에서 우리가 실질과 형식이 있을 때, 예를 들면 꽃이 피었다 같은 경우, 꽃이 피었다, 다 뜻이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이때 뜻이라는 것은 실질 의미, 그 단어의 어떤 중심 의미, 실질적으로 뜻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고요. 형식을 보면은 얘는 이제 문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실질이거든요. 꽃이라는 형상이 있잖아. 근데 이라는 주격 조사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조사는 형식이고, 피다라는 용언의 어가는 우리가 꽃이 피는 모습을 우리가 형상이 있다. 모습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 형태소고, 엇과 다는 다 어미이고, 그래서 어미 같은 경우는 다 형식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중에서는 우리가 조사, 어미, 접사, 이거를 다시 왼쪽으로 쓸게요. 그래서 형식 형태는 그래서 종류가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들도 우리가 끝소리 규칙에서 어떤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올 때에는 바로 연음된다고 설명됐었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꽃과 이가 왔어요. 이는 우리가 주격 조사입니다. 그러면 발음이 꽃이 피었다. 즉 이 치읓이 디귿으로 안 가고 바로 연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미를 하나 볼까요? 책상을 닦다의 아라는 어미가 왔을 때 그러니까 쌍기역은 기역으로 바뀌는 게 끝소리 규칙이었잖아요. 그러면 다, 가가 아니고 다, 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빈자리여서 쌍기역이 바로 올라가니까요. 접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높다에 이라는 접사가 와서 높이라는 명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 높이이지 노비, 피읍이 비읍으로 되는 노비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소리 규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그 조건이
이게 치읓이나 쌍기역, 끝소리규칙 적용되는 건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이도 우리가 이라고 발음하고 이도 이라고 발음하잖아요.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다. 많이 실수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종성의 이응은 음가가 있지요. 그래서 강이라고 발음해 주죠. 이게 음가가 없다면 가로 발음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음하진 않죠. 자, 그럼 다음 계속 봅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연음이라고 해요. 연음은 음운의 변동은 아니에요. 아니다. 왜 아니냐면 음운의 변동은 교체냐 탈락이냐 다 쓸게요. 축약이냐 첨가냐 하나 둘 셋 넷 중에 하나인데 연음은 말 그대로 꽃 플러스 이 해가지고 꽃이니까 치읓이 다른 걸로 바뀐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 페이지 보시면 가령 디귿티읕이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디귿티읕이 지읒에서 바뀌는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얘 같은 경우도 끝소리 규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구개음화의 예로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구지죠. 그러면 구디에서 구지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디귿이 이모음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티읕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면은 가, 티로 올라가서 가, 치가 되는 거죠. 역시 티읕도 마찬가지 이모음 만나서 치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국의 음화인데 보시면 디귿이 바로 올라가면 구디가 돼야지만이 맞는 건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국의 음화 조건이 돼서 얘는 지읒으로 바뀌더라 라는 것도 이제 끝소리 규칙에서 알아둬야 할 예외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국의 음화가 무엇인지를 알면 해당 사항이 국의 음화로 들어가면 이것이 꼭 연음과도 관련 지을 필요가 없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의음화 나왔으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국의음화에 이제 보면은 보세요. 이렇게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과 반모음 이 만났을 때 치읓되는 건데 요것이 실질 형태소이고 요것이 형식 형태소이고 그러면 실질과 형식이 만났을 때 국의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형태소라는 거죠. 두 개의 형태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국의음화에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밭 플러스 이랑 이거예요. 첫 번째 이런 문장이 있어요. 논이랑 밭이랑 많이 있다예요. 요거가 이제 이건데 이때 이랑은 문맥을 보면 요것이 접속 조사예요. 접속 조사. 그래서 접속 조사는 우리가 조사는 아까 말했죠? 얘는 형식이야. 그러니까 또 밭은 명사여서 실질이고 실질과 형식이 만났는데 티읕과 이모음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국의음화의 조건이 된다. 그래서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는 바, 치, 랑으로 발음하는 게 맞는데요. 같은 밭 플러스 이랑인데 예를 들면 이런 문장 봅시다.
밭이랑에 풀이 많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밭이랑이 풀이 많다라는 거는 이랑의 의미가 명사로서 이런 뜻이 있어요. 논이나 밭을 가라 고를 타서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을 이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밭에 가면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 사이가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길이고 요게 이랑에 작물을 심어서 이게 물이 잠기지도 않고, 왜냐면 여기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올라와 있는 거니까, 요 위에 작물이 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랑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렇게 실질과 그다음 또 실질이 맞는 거예요. 실질과 명사기 때문에 얘는 실질이어서 부계음화 조건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티읕이 디귿으로 끝소리, 그 다음에 니은 첨가돼서 니랑, 그 다음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가는 비음화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써드리자면 티읕이 디귿되는 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 니은이 이거는 첨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귿이 니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체 중에 비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경하는 행을 남김에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여기 리을 보시면 용언 어간, 용언의 어간이에요. 말음이 이제 받침이고 거기에 히읗이 왔어요. 그러니까 용언이라는 거는 동사와 형용사를 의미하죠. 그 뒤에 그, 드, 즈가 오면 히읗과 축약이 돼서 그, 드, 즈가 크, 트, 츠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리을은 요거네요. 요거 또한 용언 어간 말음 히읗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이 오면 연음 안 되고 탈락한다. 원래 연음 돼야 되는데 탈락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세요. 노타, 얘는 노타가 용언 어간 발음 히읗이고 이 과거 시제 선어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여서 어미니까 형식 형태소, 그래서 노하따 히읗이 올라가는 히읗 발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히읗이 없어져가지고 노았따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도 있고, 아까 읽은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히읗 다음에 기억이 오면 이게 키읔이 돼서 코 이렇게 발음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어감 발음 히읗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 왜냐면 키읔은 항상 이제 기억과 히읗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국어입니다. 항상 현대국어랑 이렇게 고난도 문제는 현대랑 중세랑 같이 엮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되겠죠? 검토해보면 현대국어에 쓰다 보기 어려운 형태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뭘까요? 현대국어에서는 히읗을 말어로 가진 체온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세국어를 살펴보면 돌히읗,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돌히읗,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히읗 이렇게 히읗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히읗을 말음 종성으로 가지고 있는 체온을 이름하여 히읗 종성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경우라든가 나라 같은 경우는 히읗 종성 체온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중세어 시기에는 체온 발음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 같이 연음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라히는 나라 히읗에 이라는 주격 조사가 오면 히읗이 그대로 연음이 해서 그래서 히라고 한 거 보니까 나라는 히읗을 발음으로 가진 단어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과나 도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보조사이고 과 같은 경우는 접속 조사예요. 그럴 때 히읗과 디귿이 티읕되고 히읗과 기역이 키읔되는 거는 축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만 보고서도 히읗이 있구나를 추론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히읗 종성 체온인지 아닌지는 이거 보면 하늘 토 보면 알 수 있고 역시 夸보면은 하늘이 히읗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단독으로 쓰인다거나 아니면 번역조사 시옷과 결합하여 쓰일 때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뒤에 조사 같은 거 없이 그냥 명사로서 하늘 하면은 히읗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여기 그래서 시옷과 결합하면 하날 다음에 히읗 다음에 시옷인데 이것이 없고 바로 결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히읗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할 때는 종성의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것이 히읗 종성 체온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연음되거나 축약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히읗이 종성 체온이구나, 하늘이 히읗 종성 체온이구나를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낯선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보시면 검은색으로 쓸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이 히읗 종성 체온이 현대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아요. 현대국어에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암탉 보시면 얘는 이제 암컷 할 때 암 그리고 닭 할 때 닭인데 도저히 티읕이 나올 만한 조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수탉도 마찬가지죠. 수탉도 수컷 할 때 수 그리고 닭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퇴지 하면은 암컷의 암과 돼지의 돼지예요. 역시 티읕이 나올 근거가 없죠. 하나 더 해볼까요? 수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수컷 돼지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히읗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티읕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히읗과 디귿이 티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암탉에 이 암이란 단어가 히읗 종성 체온이었다는 것을 흔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암탉이에요. 아셨죠? 이 정도 있고 그러면 18초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